으로 이 값들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으면 뭐 기계를 다 조립했는데 뭐 칼같이 조립해가지고 이 위치 값들이 다 딱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희 장비만 해도 여기 있는 장비만 하더라도 여기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 원점으로부터의 창고 거리라든지 뭐 그 다음 단계까지 거리들이 물론 나오죠. 기구 설계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조립하는 단계에서 많이 틀어질 수가 있겠죠. 하다못해 몇 밀리라도 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틀어진 값들을 그럼 일일이 다시 자로 재야 되냐 이런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러한 여기에 적혀있는 이 값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값들로 장비에서 다 세팅해서 내보냈는데 다 만들어서 조립해가지고 돌리려다 보니까 이 값이 다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mm라고 되어 있지만 막상 창고에 2mm에다 눌러보니 뭐 1mm가 틀어져서 19mm쯤에 와야 정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레더 프로그램을 짤 건데 이제 여기까지는 테스트 단계인 거고요.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 한 거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짤 거냐면 PLC 레더 프로그램으로 여기에다 값을 집어넣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티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수동 조작하는 것도 터치해서 상하 버튼을 누르면 리프트가 상하로 움직이게끔 프로그램을 짜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이 위치 값을 입력을 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장비를 어떻게 조립하든지 간에 원하는 위치에서 물건을 잡아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장비 세팅하고 기본적으로 이상이 없게 돌아가는지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교재를 좀 보시면 교재를 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테스트하는 거요. 그런 것도 다 하셨고요. 그래서 뭐 저기 조거 스피드, 조거 기동하는 것도 교재에 16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위치 결정 데이터 집어넣어서 그 값 라이팅하고 테스팅 해가지고 그 위치값 스타팅해서 위치까지 잡는 것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재 페이지로는 162페이지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림만 보셔도 이제 대충 감 오시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위치 결정 모듈하고 PLC하고 이제 서로 신호를 주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위치 결정 모듈에는 기본적으로 X하고 Y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위치 결정 모듈 자체가 스타팅 어드레스가 60번지예요. 5번 슬롯에 꽂혀져 있는데 60번지라서 매뉴얼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X0, Y0로 나오지만 실제는 X60가 되는 거고 Y60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끝에 번지는 X7F가 되는 거고 XY7F 번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서버를 하기 위해서 어드레스 할당표 제가 엑셀 시트 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드린 거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여기에 보시면 밑에 서버 탭이 따로 있어요. 서버 탭에 있는 거를 저랑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중간에 혹시 빈칸 없으시면 여기 빈칸 하나 추가하시면 되고 다섯 칸 다 있으신가요? 이거 그대로 다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만치 여기서부터 쭉 여기 클래스는 빼고요.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Y70까지 컨트롤 C. 그래서 글로벌 웍스2에 글로벌 파라미터로 가겠습니다. 글로벌 파라미터. 글로벌 파라미터.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컨트롤 V.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몇몇 분들이 포기를 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테스트까지는 좋았는데 이걸 이제 PLC로 프로그램을 잘라니 메모리 쓸 것도 많고 뭐 버퍼 메모리도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둬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서버에서 쓰는 데이터들 중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만 따로 제가 긁어다 놓은 거예요. 이제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의미만 확인하시면서 어드레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서버를 기동을 하려면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냐면 위치 이제 서버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실제 PLC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는 위치 결정 모듈하고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위치 결정 모듈에서 서버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요런 게 필요해요. PLC 레디 신호. PLC 입장에서 나 준비됐으니까 너 준비해라라는 그 신호가 필요해요. 요 매뉴얼은 위치 결정 매뉴얼에서 제가 캡처를 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됐으니 내가 준비 신호를 띄우면 네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신호를 띄워달라,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CPU 입장에서는 위치 결정 모듈이 준비가 안 됐으면 명령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준비됐는지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매뉴얼에서 이제 요거를 봤으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B접점으로 SM0를 쓸 겁니다. B접점으로 SM0 신호를 쓸 거예요. 근데 SM0 신호가 뭐였냐면은 어제 여기 헬프에 들어가시면 스페셜 릴레이에 Q 시리즈에 M 영역이 있었잖아요. 어제 설명드렸었잖아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거기에 0번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냥 SM400 써도 상관없어요. 뭘 써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SM0를 쓴 거예요. SM0를 쓴 이유는 나 이상이 없어. 내가 이상이 없으면은 0값을 띄운다고 그랬잖아요. 이상이 있으면 1값을 띄우고. 근데 이상이 없어서 0값을 띄우면은 신호가 통과하겠죠. B접점이니까. 그럼 나 이상이 없으니까 너 준비해라라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 신호가 F7번 코일로 PLC 레디 신호입니다. 그래서 툴, 옵션, 어드레스 같이 볼게요. 헷갈리시니까. 툴, 옵션, 프로그램 에디터, 레더 다이어그램의 디스플레이 레이블 앤 디바이스. 프로그램 에디터, 레더 다이어그램의 디스플레이 앤 디바이스. 같이 보겠습니다. 레이블하고 디바이스하고. 찾으셨어요? 계속 했던 데입니다. 체크했던데. 오케이 누르시면 Y60가 PLC 레디 신호예요. 그러니까 PLC 나 이상 없어. 너 이상 있는지 없는지 대답해,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프로그램 한 줄이 뭐냐면 방금 전에 QD75 매뉴얼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QD75 준비 완료라는 신호가 있는데 PLC 레디 신호 Y0를 ON을 시키면 X0 신호가 ON이 된대요. 근데 Y0가 아니라 우리 건 스타트 어드레스가 60번지잖아요. 60번지를 ON을 시킨 거예요. PLC CPU에서 60를 ON을 시키면 위치 결정 모듈 QD75가 준비가 완료가 되면 이 X60 신호를 ON을 시켜요. 그래서 PLC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를 보고 이 한 줄을 짠 거예요. 이 한 줄만 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F5번 PLC 레디 신호가 들어오면 A접점 F5번이요. QD72로 레디 신호가 뜬다고요.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신호가 뜬 다음에 위치 결정 모듈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 신호도 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나만 다 준비됐다고 너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 준비됐으니까 너 준비됐어? 그러면은 그쪽에서 나 준비됐어가 X60이에요. 너 준비됐냐라고 물어보는 게 Y60이고, 나 준비됐어라는 신호가 X60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 신호까지 두 개 신호가 이 신호를 보내서 이 신호가 오면 결론적으로는 준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서버 준비 완료라고 해서 자동 변수 하나를 다룰게요. 로컬 레이블로.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F5번 A접점 하나 달고요. 서버 준비 완료가 됐으면 조그 기동을 할 거예요.
조거 기동을 아까 우리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조거 기동 포워드 런, 리버스 런 버튼을 만들었었잖아요. 그걸 터치 화면에다 만들 거예요. 이해하셨죠? 터치 화면을 만들 건데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조거 기동을 하기 전에 조거 속도 값을 넣어줬어요. 아까 우리 조거 속도 값을 1000 하고 포워드 런, 리버스 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거 속도 값을 먼저 넣어줘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F8번 하기 전에 Alt F5번 하나 쓸게요. Alt F5번 하나 쓸게요. 상승 펄스인데 매번 속도 값을 줄 필요가 없어서 한 번만 속도 값을 주면 돼서 한 번만 연산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다음에 F8번 더블 무브를 쓸 겁니다. 더블 무브, D 무브. 그러니까 D 무브를 쓰는 이유는 속도 값의 단위가 원체 커요. 6만을 넘어갑니다. 10만도 들 수 있고 100만도 들 수 있고 막 이렇게 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 값이 큰 거를 16비트 메모리에다 못 넣어요. 16비트 메모리는 기껏 해봐야 프라마이나 3만까지밖에 못 넣어요. 그래가지고 더블 무브를 쓰셔야 돼요. 더블 무브를 쓸 건데 아까 저희 속도 1000 넣었었죠? 1000 넣었었잖아요, 속도값. 여기 아까 조거 기동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에서 조거 기동 한 다음에 여기다가 1, 10, 100, 1000을 넣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1000 넣고 엔터 쳤죠. 엔터 치고서는 포워드 런, 리버스 런을 했었다고요. 1000을 넣었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0.00까지 넣었죠. 그죠? 그래서 미쯔비시 PLC 프로그램에서는 1000을 넣으면 안 되고요. 0.00까지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0.00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10만을 넣는 거예요. 10만을 넣으면 0.00이 알아서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K 10만 값을 넣어줄 거예요. 1, 10, 100, 1000만, 10만이니까 K 10만 값을 넣어줄 건데 어떻게 넣어주냐? 10만이면 벌써 3만 넘어갔잖아요. 그 무브는 16비트끼리만 전송을 하는 거고 16비트를 오버한 건 더블 무브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연산자 앞에 D가 있는 건 전부 다 32비트 연산자예요. 그래서 F8번 D 무브 K 1, 10, 100, 1000만, 10만 공 5개입니다. 이거 값 잘못 넣으시면 조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든지 엄청나게 느려요. 10만 정확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공 5개. 그러니까 여기에 알아서 점이 들어간다고요. 공 2개 뺀 값. 그러니까 이게 1000mm/min의 속도인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은 조그 스피드 값에다 넣을 거예요. 지금 글로벌에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0만이라는 값의 D 부분은 데이터 전송 명령, 32비트 데이터 전송 명령하고 K 10만이라는 값을 여기다 넣는다는 건데, 그럼 U6에 저게 무슨 뜻이냐? U6의 역슬래시에요, 역슬래시. 영문자판으로 치면은 역슬래시, 영문 OS에서는 역슬래시가 되고요. 한글 자판에서는 원자가 되는데,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백스페이스 뭔지 아시죠? 화살표 거꾸로 된 거.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원자. 그래서 U6에 G1518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U6는 뭐냐면 미쯔비시 PLC Q 시리즈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지금처럼 우리가 쓰는 위치 결정 모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뭐 ADDA 모듈이라든지 이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은 앞에 U를 붙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특수 모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력은 X, 출력은 Y를 붙이기로 했잖아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은 U를 붙이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숫자는 0 하나를 뺀 스타트 어드레스를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게 원래는 60가 스타트 어드레스잖아요. 우리 위치 결정 모듈 스타트 어드레스가 60잖아요. 근데 0을 하나 빼기로 했다고요. 왜 빼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빼기로 했어요.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U6는 그런 의미고, 그 모듈 안에 메모리가 있어요. 위치 결정 모듈 안에 메모리, 버퍼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그 이름을 G라고 붙인 거예요. G 메모리라고. G 버퍼 메모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버퍼 메모리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 1518번지가 조그 속도 값을 저장해 놓는 메모리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찾냐? 매뉴얼 찾으셔야 돼요. 매뉴얼을 뒤져가지고 조그 속도 값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매뉴얼이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QD75 위치 결정 모듈 매뉴얼이에요. 지금 제가 찾은 거예요, 다. 매뉴얼 보시면 물론 앞에 부분에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700페이지예요. 되어 있는데 그 버퍼 메모리만 본다고 하면은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 일람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517번을 가보면 여기가 되겠네요. 1518이죠. 1518 조그스피드가 1518번지잖아요. 그래서 1518번지를 가보면 버퍼 메모리수는 어드레스 하나당 16비트 메모리입니다. 어드레스 하나당 16비트 메모리니까 지금 10만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3만을 넘어서 우리가 32비트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18번지하고 19번지하고를 하나로 써요. 18, 19번지를 하나로 써서 32비트로 데이터가 된 거고, 이 값이 조그 속도예요. 그런데 1518번지, 1519번지는 1축의 조그 속도고요. 1600번지에 있는 거는 1618번지는 2축의 조그 속도고요. 아까 4축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건 2축짜리고. 그러니까 메모리 어드레스 맵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3축은 1718. 그리고 4축은 1818번지를 조그 속도 값으로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요거만 지금 쓴 겁니다. 여기에 지금 10만이라는 값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 10만 값을 넣으면은 조그 속도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성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테스트 프로그램에다 그냥 첫 놓고 엔터 치고 포워드로 리버스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줘야지 그걸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포워드런, 리버스런 버튼을 눌렀었잖아요. 그 버튼을 터치에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F5번 만들죠. F5번 터치 하시고 H 조그 상이라고 버튼이 있고요. F5번 눌러서 H 조그 하라는 버튼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따가 어드레스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터치 만드실 때. 되셨나요? 그리고 조그를 조그 상이란 얘기는 조그를 위쪽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이 보일 스크류 값을 위쪽으로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위쪽이 역방향이, 이 모터를 역방향으로 돌리면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모터를 정방향으로 돌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 거는. 그래서 조그 상을 하면은 역방향으로 돌릴 거고요. 그리고 조그 하를 하면은 정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신호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아까 처음 와 있는 XY 신호 있는 부분, 이거 X60이고 이게 Y706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타트 어드레스가. 거기에 보시면 1축의 정회전 조그 기동은 Y68번이고요. 1축의 역회전 기동은 Y69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정해져 있다고요. 1축의 조그 기동이 어드레스가 아예 정해져 있다고요. 68, 69로. 그래서 여기다가 위쪽 방향으로 할 거니까 역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F7 조그 역기동 Y69번 조그를 밑으로 내리겠다. 그건 F7번 조그 정기동,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끝나셨으면 컴파일, 리빌털, 여러분들 교재로 따지면 여러분들 교재의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교재의 페이지 170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7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요거는 이대로 라이팅 하겠습니다. PLC 라이트 to PLC. 라이트 to PLC 하시고요. PLC 하시면은 지금 위치 결정 모듈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 한번 라이팅 했었잖아요. 그래서 라이팅 하는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해제하셔도 돼요. 한번 다 라이팅 해놨기 때문에 안 쓰셔도 돼요, 이제. 플래시 롬까지 다 라이팅을 해놨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데이터가. PLC 모듈 쪽에 오셔서 파라미터하고 프로그램 체크하셔야겠죠? 지금은 이제 파라미터 메인 프로그램하고 파라미터 집어 넣어야 되니까 파라미터하고 프로그램 체크하시고 실행. 근데 저희가 아까 PLC 레바, CPU 레바를 스탑에다 놨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스탑이니까 런으로 하겠냐 이런 메시지가 안 뜨는 거예요.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PLC 레바를, CPU 레바를 런에다 놓으시고, 런에다 놓으시면 얘가 깜빡깜빡거려요. 그럼 얘가 지금 동작 중이 아닌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끔 하시려면 온라인에 리모트 오퍼레이션 가셔가지고 런에 체크를 하시고 실행 누르시면 이제 런이 됩니다. 다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네, 했으면 닫으시고, 요거 이제 PLC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터치에다가 요거 2개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터치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요. GP4501T 모델이요. 그거 아마 그대로 있으실 거예요. 다음 하고 미쯔비시 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 시리즈는 QNU CPU의 이더넷. 새 화면. 그러면 프로젝트 창 가셔가지고 접속기기 설정에 오시면 IP를 설정하게 하자고 했죠. 접속기기 설정 오셔서 요 아이콘 누르셔가지고 PLC IP인 192.168.3.39 19168.3.39 PLC IP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화면으로 다시 오셔서 저는 터치 화면인데 터치 화면이 아닌 분들이 좀 있네요. 요거 PLC 프로그램 일단 보내드릴게요. 일단 터치에 와서 따라 하세요. 터치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PLC 프로그램 다 못하셨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터치 접속기기 오셔서 요거 아이콘 누르셔서 19168.3.39 이거 CPU 시리즈를 잘못 선택하고 오시면은 이 창이 안 뜨죠? 이거 잘못 선택하셨으면 접속기기 변경 누르시고 바꾸시면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걸로. 안 되시나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 다 되셨나요? 확인 눌러주시고 베이스 1번 또는 화면 리스트에서 베이스 화면 찍으셔도 됩니다. 다 되셨으면 비트 버튼 2개 빼겠습니다. 1개,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거는 조그 위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아까 어드레스가 조그 상 어드레스가 M121이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M121 왜 121번을 썼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이것저것 설계하다 보니까 121번까지 글로벌에 세팅을 해놨어요. 제가 100번 대역, 즉 터치를 쓰는 거를 제가 100번 대역으로 쓰다 보니까 121번이 됐어요. 여기 지금 조그 상이 100번 대역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121번으로 쓴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근데 PLC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터치는 맞춰줘야 되겠죠. 명판에다가 조그상. 근데 뭐 당연히 모양 선택에서 이렇게 화살표 있으면 여기 화살표 있잖아요. 여기 화살표 있으니까 화살표 눌러서 이런 걸로 해줘도 좋겠죠. 조그상. 색깔이 이렇게 싫으면 뭐 다른 거 하셔도 되고, 이 모양을 얼마든지 다른 걸로 선택을 하셔도 되겠죠. 별로 이쁜 게 없네요. 전 이걸로 쓰겠습니다. 그냥 요게 낫겠네요. 이걸로 확인. 조그상 확인 눌러주시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 색깔이 딱 정해져 있네요. 근데 그리고 밑에 거는 조그하 버튼으로 M122번. 우리가 PLC 프로그램을 보시면 조그하가 122번, M122죠. 그래서 여기다가 M122. 모양도 방금 전에 했던 거의 반대 방향, 아랫 방향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조그하 확인. 조그상, 조그하.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저장하라고 하겠죠. 화면 전송 누르면. 화면 전송 누르면 저장 안 됐으니까 저장 하나 해주시고, 저장 하나 했으면 전송하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통신. 그래서 터치가 이제 다 되면 일단은 서버 준비 완료까지는 신호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PLC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PLC하고 위치 결정 모듈 또는 서버 M4 쪽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전송이 끝났으면 프로그램하고 실제 동작되는 거를 보여드리면 터치 화면이 다 나오려고 시끄럽죠? 소리 줄이는 방법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조거 이동을 해보면 위쪽으로 아래로 내리면 서버 내려가는 거 보이고요. 위쪽으로 하면 위쪽으로 가는 거 보이죠. 조거 이동 안 되시는 분? 파일 좀 네? 파일 좀 올려줘. 파일 먼저 드릴게요. 잠깐만요. PLC하고 터치 다 드릴게요. 일단 서버 1번 컨트롤 세이브.